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된다는 국내 3대 제철소. 어떤 때는 새카만 열기가 나와요. 토할 정도로 그 냄새가 나요. 도시가 미세먼지로 가득 뒤덮인 까닭은 무엇인가? 창문 다 달려놓고 살아요. 겉에는 다 달려놓고. 제철소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 대기오염 물질이 미세먼지를 생성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람들. 아, 기형이네요. 기억이랑 이게 해양 선고 받았으니까 해양들 말기라고 그랬죠. 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2014년 한 해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 약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자 한동안 국내 미세먼지의 발원지가 어디냐를 두고 중국과 책임 공방을 벌이며 외교전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내 대기오염 물질 상당량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내 제철소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한 전원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 하재필 씨를 만났습니다. 네, 황우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빨래 물렸죠? 2년 전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내 대신 두 딸을 돌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하재필 씨.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깨끗이 씻기는 겁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은 샤워를 다 시키고 미세먼지 약한 날도 이렇게 호흡기 주변이나 눈 주위를 이렇게 닦아주고.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고가의 공기청정기도 구입했습니다. 수시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도 구비해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하재필 씨는 공기순환 장치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창문 밖 공기를 여과해 깨끗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뒤쪽에 헤파 필터가 있어요. 네. 팬으로 이렇게 바람을 당기는데 보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 조절을 하면 여기서 신선한 미세먼지가 제거된 바람이 나오는 거죠. 직접 정보를 모으고 부품을 조립해 공기순환 장치를 만들 정도로 미세먼지에 신경을 쏟고 있다는 하재필 씨. 아이스크림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나 손들어.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미세먼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직장 다니고 바쁘니까 뭐 나쁜지 모르고 그냥 창문 열고 다 했는데 이제 첫째가 태어나고 이제 애가 아프더라고요. 미세먼지 심한 겨울마다 기관지염 자주 있고 뭐 외래 진료하고 둘째는 이제 좀 더 약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입원도 하고 폐렴 기운이 있어가지고 입원도 하고. 평택에 살던 하재필 씨 가족이 1년 전 안성으로 이사를 온 것도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택이 이제 중국발 영향도 있다 그러고 뭐 경기도 1위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좋은 환경을 선사해주기 위해서 울성으로 와서 숲에 이렇게 지었는데 이제 문만 열면 밖인데 못 나가요 애들이. 왜요? 미세먼지 수치가 높고 밖에 뿌연데 제 입장에서는 막 나가서 놀라고 할 수가 없죠. 그의 예상과 달리 안성의 미세먼지 수치가 오히려 평택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한 대기오염 조사기관에서 분석한 지난해 도시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1위는 바로 안성. 지난해 수도권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조사에서도 안성이 121로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평야와 들판이 많은 안성.
전문가들은 외부의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성은 인구가 여기가 한 8만에서 9만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소도시고 와보시면은 도시라기보다는 거의 농촌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저희는 여기는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항상. 실제로 안성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만큼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한때 청정지역이라 여겨졌던 도시 안성이 희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이게 된 이유는 뭘까? 지난 5월 안성, 평택, 당진의 시민들이 당진 현대제철소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뿜어내는 연기가 평택, 안성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겁니다. 환경부와 충청남도는 현대제철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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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50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안성의 대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제철은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그 대기물질 배출량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실제 올 2월부터 4월까지 현대제철 인근과 평택항, 안성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입니다. 당진의 제철소에서 나온 대기오염 물질이 미세먼지를 생성해 안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에 반응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제철에서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총 약 22,600톤, 현대제철소 대기오염 물질 중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제철소에서 나온 대기오염 물질 대부분이 미세먼지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제철소와 맞닿은 곳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공기가 그냥 막 밤낮없이 여기서 얼마나 연기가 나와요. 제철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마을 주민들 상당수가 호흡기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아이고 가슴도 저기 답답하고 신병증도 있고 아들 천식 있고 그래요. 요새 이비인후과 다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하는 날에서 라니까 여기서 공기 나쁜 거 먹어서 그렇다는 거. 건강했었는데 이거 비염이 생겼어요. 한 3년 전부터 공사 말씀도 아유 여기 양반들이 다 이 비염 환자가 너무 많다고. 실제 지난 2, 3월 제철소 인근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기 환경 기준을 넘어선 날이 총 59일 중에 31일이나 됐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는 또 있습니다. 이게 정상 마늘이 아니지게 이렇게 생겼지. 기형이네요. 기형이라니까 기형이 생긴다니까 이렇게 수확하려면 20일도 안 남았는데 이 알이 이렇게 쬐끄맣고 잎새는 벌써 이렇게 나날이 이렇게 더 말라가잖아요. 제철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마늘 잎사귀가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콩도 그래요. 콩도 통통 양벌질 않고 아니 뭐든지 다 그렇다. 아주 정상이 아니요. 정상 그전같이 정상이 아니요. 15년 전 이곳 마을 인근에 들어섰다는 현대제철소. 그런데 주민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느낀 건 5년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최근엔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분진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는 주민들.
어떤 데 보면 아주 큰 공장에서 그냥 아주 연기가 말들 다 하늘 끝까지 막 올라간다니까요. 날라올 테지 눈에는 안 봐도 그 열은 날라올 테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창틀에 내려앉은 분진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실제로 휴지로 창틀을 닦자 새카맣게 분진이 묻어나옵니다. 분진이 이렇게 쌓이니 문도 창문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막 닫아놓고 산다니까. 누가 오면 그렇게 답답하다는겨. 왜 이렇게 다 닫아놓고 사느냐. 이 문 열어놓게 한다니까 내가. 열어놓지만. 아, 문 못 열게 하시는구나. 이 먼지 들은다고. 색깔로 들은다고. 했는데 검은 분진은 마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데 보면 알잖아요. 새카만 이런 데가. 이게. 진짜. 근데 앉는 거야 이게. 이게 비닐로가. 비닐하우스 겉면을 몇 번 닦아내자 하얀 티슈에 시커먼 분진이 묻어나옵니다. 주민들은 제철소에서 미세먼지와 함께 분진이 날아왔을 거라고 합니다. 한대잖아 저기. 저쪽이야 저쪽. 네, 바로 앞이에요. 네, 저기. 근데 어떻게 피해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왜 배추 김장하려면 5, 6번, 7번 씻어야 돼. 그래도 손이 안 차요 막. 이제는 농작물을 수확해 먹는 일조차 겁이 난다는 주민들. 이렇게 까맣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어제 비도 왔으니까 씻겨 내려가는데 씻겨 내려갔지.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주민들은 문제의 분진이 제철소에서 날아온 쇳가루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분진의 정체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밭에서 따온 상추를 물에 헹궈 잎사귀에 묻어있는 검은 분진을 털어냈습니다. 그 후 자석을 넣어 검은 분진이 달라붙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가루. 손으로 닦아내자 자석에 붙어있는 쇳가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묻어 있으니까. 뭐 이것만 묻었겠어요? 본 작물이 다 묻지. 똑같은 거지. 아니 깻잎이 이렇게 묻었으면 오대가 자연히 다 묻었다고 안 따먹고. 나더러 따먹는 거 따먹지 말라고. 색깔을 묻었다고. 우리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지붕이나 차 등 마을의 다양한 장소에서 검은 분진을 채집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채취한 시루에서 다양한 종류의 중금속이 발견됐습니다. 주로 이제 철, 아연 뭐 이런 성분들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성분은 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채취한 시루에서 적게는 2.6%, 많게는 21%까지 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현대 제철소 인근 마을에서 채취한 상추에서도 시중 상추에 비해 약 4배나 많은 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현대 제철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볼 때마다 공포를 느낀다는 마을 주민들. 그들이 굴뚝의 공포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사가야지 뭐. 그러면 제발로 나가야지 뭐 오래 살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맨날 대택 세운다는데 대책이면 대책이에요.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국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업종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따져봤더니 석탄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발전업이 약 14만 5천 톤으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하지만 발전업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를 가동 중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실제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2015년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전업, 시멘트업과 함께
업종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베스트 3에 오른 철강 제철업의 경우는 다릅니다. 전체 업종을 통틀어 개별 사업장으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1위라는 불명예를 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지난 5년간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약 16억 원의 부과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사업장에서 납부한 대기오염 초과 배출 부과금 약 32억 원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현대제철 단 한 곳의 사업장에서 이처럼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정 60분이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사업장 중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현대제철. 주민들은 제철소 굴뚝에서 수상한 연기가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새카만 연기가 나와요. 새카만 연기가 나오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으면 냄새까지 엄청나요. 이게. 막 구역질 날 정도 냄새가 나는 그 냄새. 그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매캐한 냄새가 나요. 매캐한 냄새. 토할 정도로 그 냄새가 나요.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안효권 씨 역시 지난 4월 제철소 굴뚝에서 많은 양의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인데 그날따라 시커먼 매연 띠가 형성이 돼서 동네 쪽으로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네 쪽으로 쭉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찍은 영상. 굴뚝에서 뿜어낸 검은 연기가 마치 산맥을 형성한 것처럼 띠를 이룹니다. 검은 연기띠는 마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제철소에선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량의 연기가 배출됐다고 합니다. 항시 1년 365일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현대제철 주변에 서 측정한 자료가 대부분 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걸 보면은 현대제철에서 얼마만큼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5년간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최고점을 찍은 2016년부터는 연간 2만 톤이 넘게 배출됐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최근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증가와 관련해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담당자들한테도 몇 번 물어봤어요. 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현대제철에서 그동안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감 시설이 고장나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결국 주민들 속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저감 장치가 고장나 대기오염 물질이 그대로 제철소 굴뚝을 통해 외부로 배출됐다는 것. 우리는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우원식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제철 제강 쪽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났나 이렇게 살펴보는 와중에 현대제철소에서 그런 제보가 들어왔죠. 이게 활성탄 흡착탑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다. 철광석 가루에 석회석 등을 혼합해 일정한 크기의 철로 만드는 소결 공정. 현대제철은 이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3개의 소결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결로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장치가 반드시 설치돼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이 충남도에 제출한 자체 개선 계획서를 살펴보면 저감 장치 3개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2014년부터 5년간 번갈아가며 작동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 8개월 동안은 저감 장치 3개가 모두 고장난 채 제철소가 가동됐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어쩐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도 그렇고 그 환경 관련 각종 학회 같은 데도 그렇고 아니 현대제철이 분명히 이렇게 많이 배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급증하고 있던 2017년 현대제철은 충남도 당진시와 대기오염 물질 감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됩니다.
당시 그 충청남도와 현대제철의 자발적 감축 협약이라는 거는 주 내용이 2016년 대비해서 40%를 절감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16년도는 현대제철의 그 저감 설비가 고장나서 가장 피크를, 그러니까 가장 대규모물질 배출이 많았던 해였어요. 거기서 40%를 절감해봤자 고장 이전으로 사실 되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2016년은 저감장치 고장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해입니다. 40%를 절감해도 저감장치 고장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감축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업무 협약 당시 현대제철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4,6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사실 고장난 저감시설 3개를 교체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시설을 고쳐야 되는 비용을 고치는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 투자인 것처럼 그건 명백하게 속은 일이죠. 이건 국민을 기만한 일입니다. 현대제철과 대기오염 물질 감축 협약을 맺었던 당진 씨도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로서는 전혀 그러려고 상상을 못했으니까 감축 협약이라고 생각했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고장난 거 그냥 감추는 게 아니라 고장난 거 수리하는 정도에 불과하니까 변명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진 씨는 왜 사전에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걸까? 나라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저희들이 실제 감독이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해도 저희 시는 그냥 완전히 배제돼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사실 그렇게 감축 협약했던 것이 의미가 없다. 관리 감독 기관인 충남도청을 찾았습니다. 먼저 현대제철과 진행했던 대기오염 물질 감축 협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17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방시설 개부서 투자하겠다 하는 계획을 내놨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약속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자발적 감축 협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 것이죠. 감축이 아니라는 거 알고 아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딱 데이터를 보면 감축이 아니라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좀 신중하게 양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다만 단순히 17년도에 하니까 16년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고장나서 늘었다는 걸 파악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모르셨단 말인가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까지는 심플하게 세부적으로 아마 검토가 안 됐었던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감 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현대제철. 지난 6년간 19,000건가량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 배출해 약 16억 원의 부과금을 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기 환경 개선 설비를 교체하는 대신 16억 원 정도의 부과금을 내면서 환경 개선을 미뤄온 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우리 환경법상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리를 하겠다 하면은 수리하는 기간 중에는 처분이 면제가 돼 있어, 행정처분이. 다만 초과적으로 나오는 부분,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초과 배출 부과금이라고 해서 이게 돈으로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잦으니까 이런 일을 적게 해서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이제 애를 써야 되는데 내가 많이 배출해서 벌금 많이 내면 되지. 이렇게 되면 환경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아닌 거죠. 규제는 피해가면 되는 거고 규제를 당하면 벌금 내고 조업 정지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환경설비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은 그동안 제철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느슨했다고 합니다. 제철소가 환경설비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환경 규제가 약간 느리했어요, 제철소가. 네,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를 먼저 규제를 하는데 발전소는 계속 신기술 도입해갖고 계속 줄여놔갖고 제철소는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는 지금 와서 지금 많이 하는데 제철소는 이번에 보니까 환경설비들이 좀 발전설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현대제철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쇳물을 만드는 용광로인 고로 상층부의 비상 밸브. 비상시에만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이 비상 밸브가 임의로 개방돼 고로 내부 가스가 그대로 배출됐다는 겁니다.
내뿜을 때 보면 거기서 나온 증기 같은 게 금방 없어지지 않고 띠를 이뤄서 한참 동안 저기까지 이렇게 한참 많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일반 수증기하고 확연히 차이 나게 색깔도 더 짙고 한참 더 띠를 이뤄서 이렇게 흘러가죠.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난 5월 충남도와 당진시는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제철이 고루를 정비할 때마다 비상 밸브를 임의로 개방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상시라든가 뭐 폭발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만 사실 이게 뭐 브리더가 열리게 돼 있지 지금처럼 정기 수리 과정에서 정기 점검 과정에서 일부러 빼내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도 정기 점검 때 브리더를 통해서 증기를 배출하는 거는 그 비상한 상황, 이상 공정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미 유권에서 내렸거든요. 현재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위법 사항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상황. 현대제철은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비상 밸브를 개방해온 걸까? 현대제철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자동으로 개폐하고 위험할 때 정말 위험 일등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주기적인 개방으로 이제 인식이 되거든요. 정비 시에 브리더를 개방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스의 역류 등에 의해서 폭발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브리더를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 향후 대책은 있는 걸까? 최근에 저희들이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킬 만큼의 노력들을 해 나가고자 지금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당진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위를 결성하고 현대제철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후 충남도가 나서 10일간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안동일 사장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빠르게 발표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상황이 이처럼 악화될 때까지 지자체는 물론 지역 여러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고개 숙여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과는 그저 면피용이었던 걸까요? 지난 7일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남도가 내린 조업정지 조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대제철의 주장에 의하면 고로, 즉 용광로는 멈추지 않고 가동되어야 하는데 100시간 이상 정지할 경우 내부가 급격히 냉각돼 최악의 경우 설비 가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경우 고로 한 개당 매출 손실이 약 8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현대제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생존권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손실을 알고는 있는지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지역사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유치원. 이제 틀어도 돼요? 좋아요.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유치원 내부엔 총 10대의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맞아. 마법해야겠어. 선생님 그거 받아. 복도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지켜야 할 규칙도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 학부형님이 오늘 아침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림으로 설명하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으실 것 같다고 직접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미세먼지 수치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아이들의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게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바깥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근데 가능하다고.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쵸? 마음 놓고 나간 게 손가락 안에 들어요. 10개 손가락 안에 들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수치를 보고 나가는데 보통 수준이면은 나가거든요. 초미세먼지가 떴다 그러면은 초미세먼지 때는 아예 안 나가요. 근데 보통 이렇게 쭉 연장이 되다 보면은 열흘에서 15일 정도는 쭉 안 좋더라고요.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아이들. 선생님들은 야외에서 뛰어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눈으로 보이고 미간상으로도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차야 이렇게 보면. 그리고 마스크 없는 아이들이 이제 원에서 하나씩 제공해서 주고 있는 아이 거의 여기 안중은 아이들이 마스크 거의 다 개인으로 어머님들이 해서 보내세요. 실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각종 조사에서 매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평택시. 예, 아이고. 지역민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6년부터 시민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평택 안성 지역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어떻게 보내야 돼? 어린이집에 어떻게 말해야 돼? 안 보낸다고 말하면 예민한 엄마 아닐까?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토론회도 가고 여러 가지 서울의 시위도 같이 가고 3년이 지났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루도 파랗지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계속 회색이었어요. 2016년, 2017년은 최악이었어요. 정말. 한 3달 정도에서 파란 하늘을 본 날이 이틀, 하루 정말 없었어요. 아파트 뒤에 산이 있는데 지금 오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는 완전 선명하게 보였어요. 진짜 안 좋은 날에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아파트도 안 보여요. 심지어. 평택은 그냥 안 좋은 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됐어요. 정말 이사를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인 현대제철이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대기업이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막 뿜뿜 내뿜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약간 무기력함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의 논리를 자꾸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거죠. 평택항에서 당진의 현대제철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평택. 제철소 굴뚝을 통해 나온 대기오염 물질이 평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은 현실이 됐습니다. 광역 아산만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평택 당진항이죠. 그래서 그리고 평택 당진항을 둘러싸고 이제 사방에 국가산업단지가 배치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 가장 단일 공장으로 가장 많은 그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던 것이 그 현대제철이죠. 현대제철이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주변 지역 미세먼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택 시민들이 현대제철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지금처럼 이 편서풍을 타고 이제 평택 그리고 안성, 화성 등 그 경기 남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기업이 그렇게까지 그 대기오염 물질을 또 방지 시설을 고장난 걸 방치한 상태에서 그렇게 배출한 거에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현대제철이 그러한 걸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제 평택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현대제철을 포함해 당진화력,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충남의 대형 오염원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이 미세먼지를 생성해 편서풍을 따라 안성, 천안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 실제 편서풍의 영향이 강한 2월에서 4월까지 현대제철과 평택항, 안성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미세먼지는 2차 확산이 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당진 제철소 굴뚝에서 나온 대기오염 물질이 평택과 안성으로 가면서 미세먼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50km 내외이기 때문에 PM2.5 농도가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출 지역에서만 농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이 불어가는, 배출돼서 이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에서는 같이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세 지역에서 농도 변화가 이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제철소 주변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는 과연 어느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걸까? 우리는 김순태 교수 연구팀이 충남의 대형 오염원들을 분석한 대기 영향 모델링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현대제철인데 여기가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같이 이게 빨간 것이 나오는군요. 실제 현대제철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바람을 타고 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바람이 좀 낮은 날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지역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일부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인 뭐 부산까지도 이 충남 지역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진에서 75km 이상 떨어진 서울이나 300km 이상 떨어진 부산까지 미세먼지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제철을 포함한 충남발 오염원이 서울이나 전북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에 의하면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물질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먼 지역까지 확산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생성이 좀 그 배출원 인근에서 즉각적으로 좀 고농도로 나타나는 반면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반응성의 복잡성 때문에 그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서 배출이 되지만 그 지역에서 즉각적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바로 나타나기보다 멀리까지 확산이 좀 되기 때문에 좀 그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전국 1위인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3위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4위인 포항제철소 모두 막대한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생성해 먼 지역까지 퍼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오염의 문제를 충남에 국한시키고 충북에 국한시키고 수도권에 국한시켜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언제라도 기상 상태만 맞게 되면 멀리 가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듯이 우리 동네의 오염물질이 우리 동네에 1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가서 영향을 주는 거는 그래서 대기오염의 문제는 우리 동네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국내 3대 제철소로 꼽히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광양, 포항제철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역별 미세먼지 오염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한 충남발 미세먼지는 경기도와 충북, 전북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이 위치한 경북발 미세먼지는 대구와 울산, 경남 지역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이 위치한 전남발 미세먼지는 광주와 전남, 경남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철소에서 분출한 대기오염 물질이 전국 미세먼지 확산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정 60분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의도 면적 5배 크기의 제철소에선 작년 한 해 무려 19,000톤가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됐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제철소 근처 대기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좀 먼지 끼고 해도 이렇게 다 보였는데 요즘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별로 안 좋죠. 맞바람이 불면 쇳가루 같은 게 날려서 얼굴도 막 반짝반짝하게 많이 묻어나고 해가지고 그닥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낚시하시는데 네.
인근 식당 주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명성 씨가 보안용으로 설치해놓은 CCTV. 그 속에는 그날 새벽 제철소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부터 이래갖고 지금 띠가 지금 형성된 겁니다. 예. 그래갖고 이 형성되면서 계속 이쪽으로 와요. 새벽 4시 40분경 제철소 굴뚝에서 다량의 연기가 위협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하늘로 솟구치는 연기 기둥은 이 일대 하늘을 모조리 뒤덮을 기세입니다. 이게 보통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제일 많이 뿜어내죠. 정말 시커먼 연기는 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까맣게 이렇게 묻죠. 그냥 반짝반짝하고 막 눈에 들어가면 눈도 겁내 따갑고 그래요. 유독 캄캄한 새벽녘에 가장 많이 뿜어져 나온다는 연기. 제철소 바로 맞은편에 사는 정 씨 가족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도요, 이제 바람만 조금만 불면 우리 피부 자체에도 막 많이 붓는 게 느껴져요. 스모그 그런 게 원체 심각하게 이렇게 막 이쪽으로 올 때는 진짜 너무 심해요. 이게. 다량의 쇳가루와 분진이 바람에 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걸 거예요. 아마. 이거 봐봐요. 반짝반짝하잖아. 이게 실내인데 하루 이틀만 이렇게 돼요? 매일? 네. 문을 열어놓으면 그렇게 아침이면. 아, 어디서든지 불어서 들어오는군요? 네. 전부 다? 네. 청소를 해도 그때뿐. 반짝반짝하죠? 매일 검은 분진이 실내 곳곳에 쌓이는 상황. 삶의 터전을 떠날 수도 없어 부부는 매일같이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냄새도 좀 역할 때도 있어요. 한 번씩. 그럴 때는 정말 안 좋은 걸 뿜어대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 나도 밖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살지만은 진짜 많이 먹고 사네요, 진짜.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또 다른 영상. 사람들의 눈을 피한 늦은 시각. 광양제철소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019년 3월 5일 22시 26분입니다. 대기로 엄청난 분진과 일산화탄소, 유독가스가 무방비로 약 30분 동안 배출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제보 영상 속엔 제철소 굴뚝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당시 제보자가 극비리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쇳물을 생산하는 용광로인 고로의 비상 밸브를 제철소 측이 고의로 개방했다는 것. 이날 하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날에도 제철소 고로의 비상 밸브가 무단 개방되면서 대기오염 물질이 저감 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출됐다고 합니다. 지역 환경단체도 왜 늦은 밤이나 새벽에 검은 연기가 많이 나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러 차례. 뭐냐, 뭘 저렇게 내보내는데 새벽 시간이고 밤 시간에 내보내느냐. 주민들이 우려하고 제보하는 경우들이 많다. 어떤 제철 환경자원화 그룹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안전하다라고만 얘기를 했죠.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고로 비상밸브를 여는 것은 비상시에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제철업계 관계자는 제철소가 비상밸브를 임의로 여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보통 정기술이라 그래요. 서비스데이 50일 정도에 한 번씩 하는데 하루 정도 한 20시간 했다가 저녁에 꼭 재송풍을 해요. 그러니까 휘풍 재송풍을 한단 말입니다. 임의로 브리다를 정비를 위해서 열었다. 그러면 이제 브리다라는 게 배출시설인데 거기에가 이제 방지시설이 없잖아요.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죠. 빠르게 고로를 정비하기 위해 광양제철소가 처음 가동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비상밸브를 개방해왔다는 것.
그런데 왜 이제야 적발이 된 걸까?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제출시 전체적으로는 1년에 우리 통합 지도점검에 의거해갖고 정기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새벽 시간대에만 열어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는 보도를 못했었죠.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전남도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 비상밸브 개방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 주업정지 10일 처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고로의 10일 주업정지는 제철소를 멈추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현재로선 비상밸브 개방 없이 고로를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제철소가 회원사로 있는 철강협회 측도 지난 7일 주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성명서를 냈습니다. 고로 비상밸브 개방은 외국에서도 특별한 규제가 없는 안전한 방식이며 개방 시 배출되는 연기는 수증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제철소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검은 연기가 정말 단순한 수증기인 걸까? 하지만 제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로 비상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연기에 수증기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석탄을 걸기 위해서 포커스를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탈때 나오는 배출물, 그 다음에 이제 무연탄을 갈아서 풍부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럼 무연탄을 아주 미세하게 가는데 그 미온수 돼가지고 나오는 분진, 미세먼지 이런 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따뜻했으면 나중에 입수를 했어야죠. 못해요. 고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쇠를 녹여내는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가 깨끗할 일은 만무해요. 가스를 농도가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무해한 가스가 배출되는 건 전혀 아닐 거고, 실제로 고로 같은 경우는 시아나수소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 안에 시안가스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배출되는 가스가 굉장히 스팀처럼 무해한 것이냐, 그럴 리는 없다. 임의로 고로 비상밸브를 개방하는 일은 해외에서도 처벌 대상입니다. 세계 철강업 1위인 아르셀로미탈 제철소가 해당 내용으로 기소돼 벌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고로 임의 개방은 어쩔 수 없다는 국내 제철업계. 우리의 취재 중에도 광양 제철소는 고로의 비상밸브를 개방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포스코 보세요. 배짱입니다. 철강협회 보도자료 내가지고 야 우리 망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열어야 할 공정상 열어야 할 시설이라면, 상황이라면 미리 배출 시설로 신고를 했어야죠. 그리고 배출 부과금도 다 물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떤 처벌이 너무 과중하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만약에 처벌이 과중하고 문제였다면 대기환경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고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한마디 말도 않고 몰래 배출하다가 걸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 정부는 각 사업장의 굴뚝에 TMS, 즉 굴뚝 자동 측정 기기를 부착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 중 일부 굴뚝에만 의무적으로 자동 측정 기기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배출구는 자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생량을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 제철소의 경우 굴뚝 자동 측정 기기로 관리되는 굴뚝은 전체의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로 TMS가 붙어 있는 것은 그나 그 중에서도 약간 대형, 그리고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어떤 설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배출 설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잘 모르거나 혹은 배출 설비이긴 하지만 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관계 당국은 왜 그동안 제철소의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걸까? 환경부를 찾아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5만여 개 넘게 이렇게 그 사업소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각지대도 생기고 또 이제 매번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TMS가 이제 실시간으로 감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확대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감시를 좀 많이 하고요. 환경부는 제철소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저희 인허가서상에도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겹쳐져서 좀 문제가 생기지 더 커지지 않았나 해서 직접 허가를 해주면서 배출용 기준도 별도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기준도 재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대로 되는지 점검도 하고 확인하는 절차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지금 이제 첫 그 시작 단계에 좀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관리 감독을 이제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하는 환경부. 지금껏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수십만 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거나 마스크를 사서 쓰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받는 국가재난 문자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으니 건강에 유의하라거나 스스로 조심하라는 내용뿐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마스크라도 저렴하게 공급하라며 국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지경입니다. 국내 3대 제철소를 운영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행태는 더 기가 막힙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이미 배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두 대기업이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철강협회 회장이기도 한 최종우 포스코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제 조업 중단으로 인해 철강 생산이 멈추면 조선, 자동차, 건설 등 모든 산업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마땅히 책임을 통감하고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대기업이 왜 해묵은 산업 논리를 앞세워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걸까요? 지난 1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도 이제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연 그에 걸맞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는지 추정 60분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애들한테 배역 주면서 뭐 200씩, 300씩 계속 땡겨갔다는 걸 알거든요. 아니요에서부터 청소년까지는 그냥 미쳤나봐. 사람으로 꾸미는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거고. 아니 본인이 지금 대표로 사인하신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